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아닌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 제외하는 부동산 띄우기 요 특별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추가 1주택 매입하면은 요거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비아파트 PF 살리기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라고 쓰고 읽기는 PF 살리기라고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부동산 뉴스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분전의 부동산 뉴스 체크의 분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뉴스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또 부양책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는데 1월 10일에 기본적으로 일십 대책이라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규제 완화 이런 패키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요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양책들이 좀 나왔고 거기다가 더해서 GTX 그다음에 용산 개발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부양책으로 적용이 될 만한 그런 기사들이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10일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아닌데 어쨌든 면제에 가깝고 그다음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 제외하는 이런 부동산 띄우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올해 나온 어떤 부양책들이나 혹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페이지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 뭐가 많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GTX 같이 이제 개발 호재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책적이나 규제 완화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및 시행령 요게 발표가 되었죠.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었다가 지금은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서 전국의 108개 지역이 대상이 되었어요. 전국에 많은 노후 어떤 택지 개발지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오래된 아파트촌 이런 곳들을 다 재건축을 잘 할 수 있게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더 많은 주택이 지어지고 어떤 노후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요것만 따로 다뤄도 거의 1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떤 지역 확대, 그다음 용적률 같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다.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 패스트 트랙 요거는 이제 일십 대책에서 나온 건데 안전진단 의무 시점 연기 요거는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그 법령이 개정돼야 돼서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뒤에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업부터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데 그 인가 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멀쩡한 아파트 왜 재건축하게 만들어주냐. 안전진단도 안 받게 하면은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비용 낭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어떤 우려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려면은 재건축 사업을 처음부터 한 3년, 4년 혹은 4년, 5년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돈 들여서 설계비 들이고 여러 가지 돈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은 사업이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쓴 돈이랑 여러 가지 시간이랑 이런 것들 다 되게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면제를 시켜주면 면제를 시켜주고 근데 면제도 안 시켜주고 중간에 통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 있고 법도 통과돼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그냥 추진이다. 정부의 추진 아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동반 진행. 요거는 의미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건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비구역이라는 거, 정비구역 지정이 뭐냐. 이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진위가 여기를 재건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자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업체랑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용적률은 몇 퍼센트, 그리고 기부 체납해서 여기 공원은 어떻게 짓고, 층수는 몇 층까지, 이렇게 해서 몇 세대로 짓겠습니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틀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비 계획.
그다음 그 정비 계획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 조합원들 이제 동의율도 먹고 조합 설립의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 설립까지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물론 굉장히 짧게 하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동반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몇 개월, 1년씩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동의율도 모으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조합 설립 과정도 하고, 지자체와는 혹은 정비업체와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과정을 밟고 투 트랙으로 가서 굉장히 초기 단계를 짧게 단축시키겠다. 요게 의지고,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잘 진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뭐 한 1년 정도는 당겨질 수도 있다. 요거서 의미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노후화 요건 완화, 뭐 이런 지원, 규제 완화, 뭐 정비 사업, 뭐 비용 지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요거는 재개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좀 사업성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이제 뭐 좀 우려는 되죠. 노후화 요건을 완화하면은 지금도 좀 모아타운 이런 데는 되게 멀쩡한 집들 부수고 재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 그다음 너무 멀쩡한 집을 왜 굳이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재개발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다가구 때문인데, 다가구는 이제 한 집에 3가구에서 5가구 정도가 살거든요. 요거를 부수고 입주권은 딱 한 개가 나옵니다. 다가구들이 많으면은 재개발을 하고 가구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역할도 조금 애매하죠. 신축 아파트 공급만 늘리는 거지 전체적인 주택 공급의 역할을 많이 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그런 사실은 사업은 아니에요. 재개발은 노후화를 개선한다. 노후화된 주택, 굉장히 좀 오래된 주택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는 되거든요. 근데 너무 노후화 요건을 완화하면은 멀쩡한 이제 빌라 같은 걸 부셔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유의미하냐, 좋은 일이냐, 이런 이제 이슈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들은 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결국 요거는 공급 증대가 목표입니다.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공급으로서는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 2030년대 중반쯤은 돼야지 이게 영향을 발휘해서 공급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한 시기가 한동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괜찮아요. 시도는 뭐 이런 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나중에 계속 언제까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존의 주택들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노후화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하고 뭐 임대주택도 기부채는 받고,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시장이 움직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요. 공급도 뭐 10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의 뭐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왜냐하면 요 관련해서 1심 대책 때 발표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것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것들에 좀 우려사항, 또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정책 요 이렇게 묶은 것은 일종의 어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앞서는 약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는 그런 종류의 정책들입니다. 물론 요 정책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 대책이라고 나온 거예요. 공급 대책을 세우는데 왜 규제를 완화해 주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요 시장, 지금 뭐 이런 뭐 비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지방 인구 소멸 지역, 이렇게 과도하게 침체되어 있는 이런 곳들을 살려줌으로써 어떤 개발 시장이나 혹은 PF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 부동산 시장을 조금 띄워주고 그러면은 개발업자들도 좀 공급을 하고 PF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완전 침체되어 있는 어떤 공급 시장 이런 것들 좀 살려주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뭐 신축 소형주택, 뭐 매수시 주택수 배제, 뭐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등록하면 주택수 배제, 주택수 배제, 주택수 배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 배제를 왜 시켜주냐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면은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규제 차원에서 부담이 됩니다. 계속 뭐 주택수가 쌓일수록 그 규제가 세지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좀 사줘. 이런 것들을 사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빼줄게. 뭐 이런 정책인 거죠. 뭐 어떤 것들을 사달라고 좀 이렇게 정책을 세웠냐. 신축 소형주택. 앞으로 2년 내에 지어질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요새 너무 인기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축이란 건 앞으로 지어질. 그러니까 지금 막 짓고 있는 거. 혹은 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돼서 뭐 못 짓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문제, 지금의 공사 현장들 혹은 뭐 사업장들 이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게 죽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좀 살려서 공급이 원활하게 지금 중단되어 있던 공급 그런 사업장들도 살리고 PF 문제도 해결되면서 공급도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곳들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면은 이것도 공급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기에 공급, 비아파트더라도 공급을 해주면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어떤 사업장들을 좀 해결을 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공급을 좀 촉진시켜주겠다.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단기 단기 임대사업자들도 부활시켜줄게. 그리고 2년 내에 뭐 빌라 이런 것들 매입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것도 주택수에 배제해 줄 테니까 그런 것 좀 사서 요런 비아파트 공급 시장들 좀 살리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자. 업자들이 빌라 많이 짓게 해주자. 요런 측면입니다. 지방 미분양 매입 시 주택수 배제 이런 것도 다 비슷하죠.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디벨로퍼들이 집을 짓겠어요? 안 짓겠죠. 미분양이 이미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분양을 해소시켜주고 그러면은 어떤 개발업자들이 지금 상황이 물론 안 좋아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미분양이 쭉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개발업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겠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나 보다 이러면서 사업을 하고 공급을 하고 비아파트라도 좀 더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지방의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1주택 매입 시 주택수의 배제 요거는 이제 지방 미분양 매입보다 좀 더 나간 거죠. 왜냐하면 지방 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일부 아직 지정은 안 되는데 이제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특별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추가 1주택 매입하면은 요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주택 공급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약간 그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조금 더 추진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책들로부터 이제 국토부나 정부에서 말한 어떤 목표, 정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는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토부 장관 이번에 신임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주택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주택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실 수 있게 하면은 그게 이제 주택 공급의 어떤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로만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하려면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아파트가 빵이면은 막 찍어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도 다양한 유형의 어떤 주택들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하면은 부동산 과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열을 이끌어내는 규제 완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유제 완화에 의한 주택 공급을 딱 이런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요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뭐 오피스텔이랑 빌라 많이 사겠냐, 이런 정책
해준다고 해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야 주택수 배제해 주니까 빌라 사자, 오피스텔 사자, 미분양 난 거 막 다 사자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좀 들지 않아요. 시장에서도 이 정책이 나왔을 적에 물음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 어차피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랑 빌라 시장 망했고 주택수를 배제해 준다고 한들 이걸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야 투자자들이 움직일 텐데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 요거는 이제 지방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매입 시에 주택수를 배제해 준다. 요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조금 분양가가 싼 곳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광역시 중에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책이 나왔을 적에 지방 미분양 단지들 어디야 리스트업 해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리스트업 해보니까 별로 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어쨌든 조금 더 금리도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면은 아마 요거는 투자자들이 좀 움직여서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매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구 소멸 지역 여기 요 주택수 배제 요거는 인구 소멸 지역이 어디에 지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지정한 게 있거든요. 70몇 개. 대구도 있고 대구 남구 서구 이런 데도 있고 부산도 있어요. 부산에 중구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것들 광역시에도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투자자들이 움직여서 주택수 배제 요 혜택을 얻고 주택을 좀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 투자자들한테만 뭐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기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는 어떤 함의 중에 하나는 PF 살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비아파트 매수시 주택수 배제가 신축만 해요. 신축.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지어질 아파트만 주택수를 배제해 주거든요.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힘든 곳들 혹은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못하고 있는 곳들 공사가 중단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공사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PF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마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 미분양 여기 미분양이 계속 진행이 되면 당연히 PF 문제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준공까지 미분양이 계속되면 여기 사업장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비아파트 PF 살리기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은 공급 확대라고 쓰고 읽기는 PF 살리기라고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효과에 빌라 투기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그냥 국토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일반적인 비아파트, 일반적인 빌라나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거를 이 규제 완화를 보고 움직이겠느냐. 그러면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래된 어떤 낙후된 지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투자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업자들, 화가라고 불리는데 여기 지도에서 여기부터 이렇게까지 재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 거기에 이런 주민들을 막 이렇게 꼬시고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투자하시면은 재개발도 추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도 배제되니까 많이 투자하세요. 대신 좀 비싸요. 이런 식으로 약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플로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런 규제 완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노후와 요건 완화 이게 두 개가 겹쳐져서 어떤 재개발에 대한 과잉, 그러니까 약간 현실성이 없는 수준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그래서 약간 투자를 좀 유발시키고 혹은 투기를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에 좀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재개발이 안 될 곳인데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 갖고 투자를 유발시키고
재개발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까지 양상될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있다.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의 가장 큰 틀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급 확대라고 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10여 년 후의 얘기일 것 같고 그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려사항도 되게 많아요. 네.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외에 어떤 비아파트를 통한 공급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 개정이 가능할지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상황을 보면은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더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막히진 않을지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원하는 효과를 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법 개정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일하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요쪽만 해도 유의미한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정책, 특히 이제 단기, 중기 관련한 공급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 저의 분석과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뉴스를 다루고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 맛동산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어떤 뉴스 다뤄주세요라고 남겨주시면은 거기서 좋아요가 많이 눌린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주에 다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